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LA 한인사회가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물밑 정치 입김을 포함한 많은 변수가 있었긴 했지만 이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한인 정치적 신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이에 따라 한인타운 선거구 전체가 포함된 10지구에서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시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와 정치력 신장 이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LA 한인사회 역사적으로 큰 쾌거를 이뤘죠. 맞습니다. 지난 7일이죠.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된 K2.5 하이브리드안 최종 통과를 놓고 이 시의회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를 포함한 한인사회는 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를 숨죽이고 지켜봤는데요. 이 짧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을 포함한 LA 시의원들이 표결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표결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사실 비보가 전해졌었죠. 이 LA 8지구를 관할하는 마키스 해리슨 도슨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날 표결은 이 시의회에 참석한 시의원 전원이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 마키스 해리슨 도슨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2차 표결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감안을 해야 하고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장 권한으로 이 연휴 기간 특별 회의를 소집해서 2차 표결을 이뤄내야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던 마키스 해리슨 도슨 시의원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이날 13대 0 시의회에 참석했던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 K2.5 하이브리드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 지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존 10지구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일단 10지구 북서쪽 LA 한인타운 선거구 변동이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가 되면서 이 관할 구역인 10지구 내 전체 인구와 인종 그리고 유권자 수 등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이 기존 25만 6,962명으로 15개 지구 가운데 전체 인구가 5번째였던 10지구가 이 K2.5 하이브리드안 통과에 따라서 27만 703명으로 늘어나면서 LA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구가 됐습니다. 네. 이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 LA 10지구 내 아시안 인구 비율은 전체의 18.5%로 10년 전 통과됐던 LA시 선거구 재조정안과 비교했을 때 2.2%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인종별 유권자 비율에서 아시아는 17.5%로 1.2% 증가했기 때문에 이 라티노와 흑인에 이어 세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일화된 LA 한인타운 선거구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K2.5 하이브리드한 지도에 따르면 단일화된 LA 한인타운 선거구는 북쪽으로는 베벌리 블루버드고요. 이 남쪽으로는 11가, 동쪽으로는 웨스턴 애비뉴, 그리고 서쪽으로는 벌몬 애비뉴를 큰 경계로 하는 직사각형 형태에 가깝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웨스턴과 6가, 윌튼 플레이스, 그리고 7가를 경계로 하는 정사각형 형태의 지역이 서쪽 경계에 포함이 됐고요. 이 남쪽 경계는 기존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11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벌몬 애비뉴가 경계인 동쪽 중간에는 기존에 더해서 이 샤또 레크레이션 센터 인근 지역과 라파에팍 일대가 더 붙었고요. 이 북서쪽으로는 놀만디 애비뉴 그리고 베벌리 블루버드, 벌몬 애비뉴 3가를 경계로 하는 정사각형 형태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과 4, 13지구에 분할되어 있던 지역들이 대부분 통합된 겁니다. 네, 앞서 K2.5 하이브리드 안의 구조들을 짚어봤는데 그런데 이 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많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급박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맞습니다. 우선 LA 시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였고요. 네. 이 가운데서도 LA 한인타운 경계에 인접한 지역들 반발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레이터 윌셔 주민의회의 반대였습니다. 이는 수차례 보도가 됐었는데요. 당시 시점이 LA시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서 이 지도 구성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려가 더했습니다. 네. 당시 LA 한인타운 서쪽 경계에 위치했던 이 그레이터 윌셔 주민의회가 이 주민의회 관할 구역을 나누지 말라고 거세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LA 한인타운 선거구를 단일화해서 4지구에 편입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 그레이터 윌셔 주민의회 지역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 서쪽 경계를 수정을 했고요. 그 이후 반발은 잠잠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위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이 단일화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예상은 미리 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들 간의 정치적 입김이었죠. 네. 이 아니나 다를까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채택한 안이 너무 오자마자 이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 반발의 선두에 선 시의원은 이 사지구를 관할하는 니띠아 라만 시의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띠아 라만 시의원의 지역구 내 변동되는 요소가 이 다른 지역구들보다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니띠아 라만 시의원은 변경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까지 나서서 반대 의사를 밝힌 뒤에 LA 시의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키스 해리슨 도슨 시의원도 이 자신의 지역구인 팔지구에 USC 일대를 포함시켜달라고 반대했었습니다. 사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구 재조정에서 약간의 변경 사항만 있어도 큰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누리 마르티네스 시장이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손을 들어준 거죠. 맞습니다.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이었습니다. 네. 이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은 사실 이 벨리 지역 쪽의 변동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했던 것인데 그런 와중에 LA 한인타운을 미팅에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 단일화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언급하자 이 반발하던 시의원들도 한인타운 단일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내놨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이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막판까지 시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현재 안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번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였죠. 맞습니다. 이 한인타운을 단일화하게 했다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인을 포함한 이 비영리 단체들의 연합이 이루어졌었죠. 이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한미연합회, 그리고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 등이 태스크포스 소속입니다. 이에 더해서 한인가정상담소 전 소장이었던 이 카니 정조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와 유태인 그리고 히스패닉 단체들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들의 연합에 따른 파급력은 대단했었습니다. 이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이 변수가 생기면 함께 대응해서 그때그때 발빠르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방금 언급했던 이 한인 비영리 단체 대표들이 1.5세와 2세 등 차세대 한인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 주류와의 강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물밑 정치 입김을 저지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이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냈고요.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이뤄내는데 가장 큰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태스크포스가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된 K2.5 하이브리드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었던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맞게 위기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또 대응을 했죠. 맞습니다. 사실 전해지는 관련 소식은 이 한정된 시간과 분량에 따라서 이 축소돼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냥 그렇게 묻혀지는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였는데요. 이 당시 표결을 불과 며칠 안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태스크포스가 이 마지막 검토를 위해서 LA 시의회 K2.5 하이브리드안을 마지막으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검토에서 이 LA 한인타운 남쪽 경계가 올림픽으로 잡혀 있는 큰 오류를 발견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표결까지 불과 며칠이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태스크포스 멤버들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각 라인을 통해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지속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판 일정이 좀 변경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사실 K2.5 하이브리드한 최종 표결은 지난 1일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가 발견한 이 오류 수정을 정말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요. 예.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안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장과 10지구 사무실이 협력해서 이 K2.5 하이브리드 안 내 오류 수정을 골자로 하는 안을 상정까지 했고요. 시의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스크포스가 너무 집요하게 요구를 했다 보니까 시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컴플레인도 다소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네, 정말 한치의 방심이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고 또 그러한 변수 그리고 위기를 넘어서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된 K2.5 하이브리드안에 따른 이 10지군의 인종별 유권자 비율에서 아시아는 17.5%로 1.2% 증가해서 라티노와 흑인에 이어 세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 유권자 등록을 보다 많이 한다면 20% 이상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아시안 표심 저력은 지난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도 보여줬었죠.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LA 10지구에서의 아시안 시의원 배출입니다. 이 사실 10지구는 이때까지 흑인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흑인 비율이 떨어지는 대신에 아시안 비율이 대폭 높아졌고요. 이 백인과 라티노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능력을 갖춘 아시안 주민이 후보로 나온다면 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표심을 중심을 삼아서 이 경쟁을 해볼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이제 그릴 수도 있게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꿈으로만 일컬어졌던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한인 시의원이라는 시나리오도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 앞선 시나리오대로 10지군의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정치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도 많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된 것은 정말 한인 사회 역사상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될 수 있는 기회가 10년 만에 찾아왔다는 첫 소식이 전해질 당시만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의 핵심은 바로 LA 한인 정치력 신장입니다. 이 한인 표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일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밭이 마련됐으니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죠. 그런데 유권자 등록 캠페인은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선거구가 분할되어 있었던 탓에 효과는 미미했었습니다. 이제는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됐다는 모멘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시나리오 같은 정치력 신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보다 활발하고 꾸준한 유권자 등록 캠페인 등의 전략을 통한 한인 표심을 강화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LA 한인사회의 수건이었던 선거구가 단일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의 정치력은 더 신장될 수 있고 목소리도 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는 유권자들 반드시 한인들 유권자 등록하시고 더욱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